안녕하세요. 평균은 1회차보다 약간 낮아졌네요. 개수로 해서 한 개 낮아졌네요. 1회차는 평균이 70점이 나왔는데 2회차는 평균이 67.6이 나왔어요. 딱 한 개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1회차는 한 개 틀리신 분이 있었는데 2회차에서는 한 개가 아니라 최고 많이 맞으신 분이 지금 90점 맞으신 분이 계시네요. 90점 맞으신 분이 계시고, 근데 이 정도 나오면 점수는 평균 67점 나오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아주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지문을 어떤 지문에서 내가 못 풀었는지, 또 어떤 지문을 조금 더 보충해야 되는지 이걸 좀 찾아내셔야 돼요. 이제 지금은 이제 동형 2회차 문제예요. 동형 2회차 문제인데 1번 문제는 구제 절차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구제 절차. 근데 이 구제 절차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이 그냥 쉬워요. 엄청 쉬워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불복 청구. 그럼 불복 청구가 나오면 먼저 그림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불복 청구는 이신청, 심판 청구, 행정 소송. 이 그림 관계를 머릿속에 그림 관계를 쭉 정리를 해가면서 이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조세 심판 원장은 그랬어요. 심판 원장은 그러면 이건 심판 청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심판 청구를 했으면 통고 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 처분. 우리 이제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하면 딱 두 가지 얼른 생각해야죠. 불복 대상, 불복을 청구할 수 없는 것들. 불복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통고 처분하고 과태료. 자, 그럼 여기다 과태료까지 딱 넣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를 또 이의제기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니까 이제 정부 기관에서는 심판 원장은 답변을 받고 나서 며칠 안에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90일. 90일 안에 답변을 하되 이 사람은 불복 대상도 아닌데 불복을 했기 때문에 바로 각하결정해 버리시면 돼요. 각하결정이라는 것은 안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불복 대상도 아닌데 불복을 하셨으니까 이건 들어드릴 수 없어요. 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에서 천재지변이 나오면 다른 지문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천재지변. 그러면 천재지변이 나오면 90일 안에 불복을 제가 제기를 할 수가 없네. 그러면 그 천재지변의 사유가 끝나고 며칠의 시간을 더 주고 14일. 그럼 이 날짜만 보면 되는 거예요. 14일 동안 이내에 14일이라는 시간을 더 줘가지고 그 시간 안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기간이에요. 자, 이제 이 보정기간은 올해는 개정이 안 되는데 내년에 개정이 돼요. 내년에 법이 개정이 돼요. 보정기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정기간은 정보를 보충해 주라. 며칠 동안 안에 정보 보충해 주라. 20일. 그럼요. 간단하잖아요. 30일간 보정이 아니라 20일간 보정을 하겠습니다.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보를 보충해 주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이 정보를 보충해 주는 이 기간은 정보예요. 이 보정 기간은 결정 기간에 들어간다 그래야 된가? 결정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야 된가? 그렇죠. 이 보정 기간은 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결정은 불복을 제기받으면 결정은 며칠 안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9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기간은 그 결정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4번은 이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세무 공무원들은 자기 일 한다 그랬는가?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랬는가? 자기 일 한다. 그게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말은 세무 공무원이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졌으면 공매 처분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겼으니까 정부 자기들이 들고 있는 압류한 재산을 팔아버릴 수 있는데 며칠 동안 안 팔고 기다려준다. 30일. 자, 이 날짜만요. 30일까지는 공매 처분을 보류해 드리겠습니다.
요 날짜만 딱 보시면 돼요. 30일이라는 날짜만. 5번은 올해 법 개정사항. 5번은 법 개정사항이네요. 혈족을 대리인으로 이 말이 딱 나오면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럼 국세하고 지방세, 이 문구 안에 5번 지문에는 문구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위로 올라가 봐야 돼요. 가장 위로 올라갔더니 이제 문제 지문에 지방세 기본법상 그랬네요. 그럼 지방세란 이야기예요. 지방세에서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는 얼마가 안 되면 혈족을 선임할 수 있고, 발음 정확히 해야 돼. 2천만 원 미만이요. 미만. 2천만 원 미만이니까 여기서는 이 단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2천만 원인 경우는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세무사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처럼 문제 낸다면 2천만 원은 이렇게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이제 틀리신 분들이 정답을 1번에다 제일 많이 하셨어요. 자, 1번에다 하신 이유는 요 지문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자, 이 지문요.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러면 이게 불복 대상이란 얘기인가 아니란 얘기인가? 아니다. 불복 대상도 아닌데 불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답변할 때 들어준다는 답변한다, 못 들어주겠다고 답변한다. 못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각하 처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동형 1회차도 문제를 2번을 엄청 어렵게 놓고 2번 문제도 문제를 동형 2회차도 2번 문제를 어렵게 놨어요. 그랬더니 정답률이 똑같이 48% 나왔어요. 이게 2번 문제에서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1번은 풀만한데 2번에서 흔들어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흔들려버려요. 안 풀려버리면, 여기서 안 풀리면 여기서 시간을 3분에서 5분을 잡아먹거든요. 여기서 5분 잡아먹으면 끝에 가서 쉬운 거 5개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럼 제 시간 안에 못 푸는 문제가 이렇게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에서 못 풀겠다. 그럼 반드시 날려버리셔야 돼요. 못 풀겠다 그럼 그냥 날리시는 거예요.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네요. 이제 여기는 성립하고 확정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동형 1회차 문제는 성립, 확정, 소멸을 3가지를 묶어놨어요. 여기는 성립하고 확정만 묶어놓은 거예요. 자, 1번은 중간 내납 소득세 성립하고 그랬네요. 자, 그럼 성립이라는 것은 소득세 성립은 4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아무 말 없이 소득세면 언제 성립을 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두 번째. 그러면 중간 예납 그러면 이거는 6개월이니까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끝나는 때. 자, 세 번째.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 그러면 예정 신고는 1개월이니까 달에 말일에. 마지막 이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여기까지 찾았죠? 그럼 중간 내납하는 소득세는 이건 소득세 6개월치를 정산해가지고 중간 내납 신고를 내가 하는가요? 정부가 해주는가요? 내가. 자, 됐죠, 이제? 그러면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랬네요. 자, 이제 확정은 2갈래길이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확정이라는 것은 갈래길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신고하면서 확정되는 게 있고 결정하면서 확정되는 게 있고. 그럼 중간연합소득세는 정부가 결정해야 확정인가? 내가 신고해야 확정인가? 내가 신고. 됐죠?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는 1번 지문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이에요. 자, 1번을 옳은 걸 찾아라 했는데 이번에 1번에다 답을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처음 듣는 지문이 나오면, 처음 본 지문이 나오고 한 번도 못 보던 지문이 나오면은 그걸 답이라고 찍어라, 찍지 말아라. 절대 찍지 말아야겠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지문이 나오면.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한다, 이런 말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신고하면, 신고할 때, 결정할 때 이 2개만 배웠지
특별한 절차 없이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 막 잡아 넣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국세 수정 신고네요. 자, 수정 신고. 수정 신고는 그러면 앞에서 이미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분석해 볼게요. 제출한 자는 신고를 했으니까 일단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죠? 그럼 이미 확정된 것을 수정 신고하면, 자, 수정 신고라는 것은 감액이다, 증액이다? 감액하여 틀렸네요. 증액하여 확정 효력이 생기는 거. 감액이 아니에요. 증액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기한 후 신고. 자,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러면 앞에까지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했으니까 너는 확정은 된다, 확정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이 안 돼. 그러면 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것도 수정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수정 신고를 하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자, 여기 다시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며 기한 후 신고, 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신고서는 확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것을 다시 증액하여 수정 신고하더라도 확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여기도 확정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확정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을 증액하여 수정 신고하면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앞에가 됐으니까 뒤도 되는 거고, 앞에서 확정이 안 되니까 기한 후 신고해도 또 수정 신고도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네요. 이제 여기까지 완전히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2개월 이내에 그랬는데, 자, 이제 개월수를 찾아보죠.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확정이 안 되니까 신고받은 세무서장은 신고받고 몇 개월 안에 결정해서 통지해야 되고 3개월. 그럼 2개월 틀렸네요. 여기가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찾았어요, 이제. 그럼 이제 4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요즘은 법이 개정이 돼서 시험에 출제 확률이 엄청 높은 지문이하고 계속 알려드렸던 지문이에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하고 관련된 가산세는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이 사람이 신고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는가? 그렇죠. 신고 기한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그래서 성립시기는 세금을 가산세를 물릴 때 언제부터 가산세를 물릴 수 있어요? 그러면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기한이 경과하는 때, 이때 기한이 경과했을 때 성립이 되겠어요. 오, 이거 4번 맞았네. 이제 5번.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더라도,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신고하면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죠? 내가 신고하면 확정이 돼. 그런데 내가 신고하더라도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내가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확정도 되고, 만약에 내가 신고 안 하면 누가 하는 걸로? 정부가 결정하는 걸로 그냥 확정이 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번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게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3번 가보죠. 3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2번에서 멘탈을 흔들리니까 3번, 4번이 다 흔들렸어요. 2번에서 흔들리니까 3번이 정답률이 52%, 4번이 정답률이 64%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문제가 딱 헷갈리는 순간 바로 2개 연속으로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이 문제 헷갈린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봐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가서 풀든지 이런 식으로 뒤에서 역으로 풀어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3번도 복잡하게 지방세와 타채권의 관계 문제를 내놔버렸네요. 이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교부 청구라는 게 나오고 압류라는 게 이렇게 보이면 2개만 딱 보이죠. 교부 청구와 압류가 보이면 누구에게 1번 배정을 해주고 압류. 그럼 여기다 압류를 쓰는 거예요. 압류가 1번,
교부 청구가 2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읽을 때 중간에 다른 문구 막 써놓은 거 읽지 마시고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요거 한 글자만 읽는 거예요. 교부 청구한 징수금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2번에 우선하여 맞았네. 중간에 있는 것도 끼워서 읽으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압류는 교부 청구에 우선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순서 잡을 때 먼저 담보가 1번이고 압류가 2번이고 교부 청구가 3번입니다. 요 순서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순서 담보 1번, 압류 2번, 교부 청구 3번 요 순서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담보나 압류나 교부 청구가 없이 일반적인 세금이라고 하면은 이 세금들은 순서 있다, 순서 없다? 순서 없다. 동순위가 되는 거예요. 일반 세금들은.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을 했어. 자,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세금 종류가 나올 거예요.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고 담보된 채권이 나오면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재산세는 우리가 알아서 신고한다,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 정부가 알아서 해주니까 재산세는 일단 다른 채권하고 관계를 따진다. 내가 먼저 가서 가져간다. 내가 우선. 그러면 재산세가 1번, 담보된 채권은 2번. 그리고 설정일자를 재산세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자, 그럼 이제 재산세 이외에 여기에 지방세만 한번 연습해 보죠.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또 하나가 재산세 나란히 기록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 이제 부과되는 거,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는 지방세, 재산세를 내놨죠. 1회차 동형 1회차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놓고 국세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인 경우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 동그라미 3번. 3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그럼 이 지문은 최종 3월분 임금, 또 뒤에 최종 3년분 퇴직금, 이거 똑같은 말이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3개월치 임금은 우리 이름을 무슨 임금이라 한다? 앞에 두 글자. 소액 임금이라고, 이걸요. 자, 소액 임금이 이렇게 나오면 소액 임금은 언제나요? 세금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소액은 세금하고 비교했을 때 소액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소액이 먼저예요. 그래서 소액 이게 1번이고 세금이 2번이에요. 그럼 1번은 2번에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맞았네. 이제 동그라미 4번. 4번은 납세 담보가 되어 있네. 자, 담보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압류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담보하고 압류는 누가 1번이다?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 그랬어요. 그러면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가 했을 때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되어 있어도 압류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선하더란 얘기인가? 담보가 국세금에 우선합니다. 담보로 잡고 있는 세금이 압류한 세금보다 우선하여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5번. 와, 너무 기네요. 엄청 길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 징수 체납한 경우 뭐라고 쭉 써놨는데, 양도 담보 재산이 있네. 자, 양도 담보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담보 재산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양도 이 재산을 누군가에게 잡혀놨는가 안 잡혀놨는가? 잡혀놨죠. 담보로 잡혀놓은 거예요. 양도 담보 재산이 있을 때는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만 그 양도 담보 재산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미 양도담보재산이 있으면 이 양도담보재산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받을 돈이 있어서 잡고 있는가요? 내가 줄 돈이 있어서 잡고 있는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내놔. 그러면 네, 알았어요. 빨리 가져가세요 하고 주겠는가요? 절대 안 줘요. 담보로 잡고 있는 세금이 있으면, 양도담보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못 받았더라도 이미 담보로 잡고 있는 요 재산을 뺏기진 않아요. 그럼 이제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 징수물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다시 봐보죠. 이제 옳지 않는 거 그랬죠? 자, 옳지 않는 거. 그럼 지문에서 어디가 함정이 있었는가 잘 보세요. 자, 2번에서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 우선하여 변제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틀렸고, 이거는 완전히 틀렸죠. 근데 이 지문을 3번에 2번 지문을 답이라고 못 찾아내신 분들은 다른 걸 답을 찍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찍은 사람 보죠. 3번은 소액이라는 요 단어, 자, 소액임금, 소액이라는 요 단어를 쓰신 분은 언제나 소액임금하고 소액임차보증금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소액임차보증금이나 소액임금 채권은 둘 다 세금에 우선합니다. 소액이라는 게 나오면은 세금보다 소액은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이제 4번은 담보하고 압류가 비교되면 누가 먼저 가져간다? 담보. 자, 그럼 이제 5번 지문에 헷갈렸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원래는 안 돼. 그런데 다만 단서가 있죠.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법정 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 재산에 대해서는 그걸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지문이 앞에 지문에서 뭐가 생략됐냐면 법정 기일 전에, 정부가 우선하기 전에 이미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그 사람은 뺏긴다 안 뺏긴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세금 신고를 했어. 그럼 세금 신고일이 법정 기일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볼게요. 여기가 신고일이요. 그러면 신고일이면 이날이 법정 기일입니다. 네, 법정 기일 전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있고, 또 법정 기일이 지나서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것도 정부가 뺏어갈 수는 있는데 법정 기일보다 먼저 담보를 제공했더라면 이거는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현혹되면 안 돼. 여기서 무조건 양도 담보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뺏어가는 게 아니라 법정 기일 전에 담보로 제공한 것만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까지 나오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만 단서 조항에서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게 법정 기일보다 먼저 담보로 잡혔는지 나중에 잡혔는지를 꼭 비교하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앞에다 붙여볼게요. 법정 기일 전에 양도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있을 때는 세금은 양도 담보로서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법정 기일 전에 저게 잡혔는지 후에 잡혔는지를 알 수가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가져갈 수도 있고 못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단서 조항을 줬던 거예요. 법정 기일 전에 담보로 이미 제공했으니까 이거는 정부가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그럼 반대로 돌려볼게요. 법정 기일 이후에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뺏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여기 다만 단서, 이 단서를 해석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5번을 답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문제 4번. 4번은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의 문제예요. 이제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의 문제인데 1번은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5억
미만인 국세, 5억 이상인 국세. 자, 그럼 소멸시효에서 5억 미만이면 몇 년 동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5년. 자, 5년. 5억이 넘어가면 10년. 근데 지방세는 이제 지방세의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5년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지방세인 경우는 5년이 적용이 되려면 5천만 원, 이 5천만 원 미만. 여기도 미만이에요. 이하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5천만 원인 경우는 10년 이렇게 나왔어요. 5천만 원인 경우는 10년이다, 5년이다. 10년. 작년에 그게 기출문제였어요. 그 지문을 이걸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문제 지문을 만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소송에서 판결 이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제척기간에서 판결 확정, 판결 나오면 무조건 몇 년간은 다시 할 수 있다. 1년. 2년이 아니라 여기는 1년 동안은 다시 제척기간을 다시 정부가 너 그 재산을 뒤져버릴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제 3번은 동형 1회차에도 내고 2회차에도 계속 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엄청 높은 지문이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세금의 제척기간의 기산요. 신고 납부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데 이 신고 기한 속에는 중간내납이나 수정신고나 예정신고 기한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예정신고나 중간내납이나 수정신고 기한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문을 조심하셔야 돼. 올해 동그라미 4번은 이 지문은 올해 법이 개정된 지문이에요. 개정된 지문이나 동형 1회차에도 비슷하게 내놓고 이번에 다시 또 문구를 약간 바꿔서 내놨어요.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다가 이제 풀어줬네. 해제. 풀어줬으니까 이거는 중단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풀어줘버렸으니까 중단 안 됐죠. 중단이라는 말은, 그래서 중단이라는 말은 새로 진행한다, 새로 진행한다 이 말이 중단 사유다 정지 사유다? 봐요. 이제 중단이라는 단어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 동형 1회차에서는 중단이 안 된다고 써놨고 동형 2회차에서는 그 중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가를 써놨어요. 새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옛날 고지서는 무효가 되고 새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중단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 진행한다. 그러면 지금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다고 풀어줬으니까 중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새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중단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제 5번은 이제 올해 이게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지문에 출제됐던 원문 그대로인데 제척 기간은 일단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5년, 7년, 10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을 늘려서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없다. 자,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그래야 된가, 없다 그래야 된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만약에 국세에서 5억이 넘어가면 10년, 5억이 안 되면 5년, 5년과 10년은 늘릴 수 있다, 늘릴 수 없다? 늘릴 수 있다. 중단과 정지가 있기 때문에 늘릴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새로운 고지서가 발급되면 또다시 새롭게 5년, 새로 10년,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정부가 뒤지는 시간은, 조사하는 시간은 늘려서 조사한다, 늘릴 수 없다? 절대 늘릴 수 없어요. 그런데 돈을 받는 시간은 늘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정해졌으니까. 정해진 돈을 안 내고 버티면 늘려서 받아버릴 수 있는데 정부가 조사하는 시간은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조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올바른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이 올바른 지문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총론 문제 4문제를 봤어요. 이제 취득세로 가보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정답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정답률이 84% 나왔어요. 자, 1번에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요 지문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그 사람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는 꼭 봐야 될 게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은 누구와 누구의 거래인가를 보셔야 돼요. 거래 관계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정부가 그 채무 인수했다는 그 확인 들어간다, 확인 안 들어간다? 확인 안 들어가요. 채무 인수했다고 하면 정부 오케이 바로 뭘로 봐주고? 유상. 그래서 이 경우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안 본다가 아니라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유상으로 인정해 줘요. 확인 없이 인정해 줘요.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했다. 그럼 그때는 바로 유상이다. 확인해서 확인되면 유상이다. 확인되면 그때 가서 유상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3번은 동형 1주차에서 실수하신 분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동형 1주차에서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어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누구 그랬는가? 조합원. 자, 그건 또 조합이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조합원이 빠져서 원자가 빠져서 틀린 거예요.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거지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조합원이라게 조합이라 했으니까 틀렸어요. 자, 4번 지문도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동형 1회차, 2회차 둘 다 넣어드렸어요. 토지에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지목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목을 변경하면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야 취득이고 가액 증가. 가액 증가가 여기가 따라붙어야 돼요. 가액 증가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여부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틀렸죠. 가액 증가가 되는 경우 그러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해야 되고 누구를? 소유자인데 어느 시점에? 그렇죠. 변경 시점의 소유자. 여기에 꽂히면 안 돼요. 언제나 가액 증가가 있어야만 세금을 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액 증가 없으면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만약에 이제 과점 주주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지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설립시 딱 나오면 중간 생략. 제일 끝으로 가서 너는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틀렸네요. 바로 이렇게. 설립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문제 6번. 문제 6번은 이번에는 취득 시기하고 과세 표준을 묶어놨어요. 주로 시험에 나오면 과세 표준하고 세율이 묶여서 나오는데 취득 시기하고 과세 표준을 묶어버렸어요. 자, 1번은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고 확인할 수 없으면 언제로 가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게 확인할 수 있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만약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자, 이제 단서가 났네요. 이게 3년 전에 이 단서가 빠졌다고 해서 오답 정리했어요. 복수정답 처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넣어놨어. 여기까지만 딱 넣어놨어. 그랬더니 항의를 했어.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할 수도 있잖아요. 가정을 넣은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따졌어. 그랬더니 검토기관에서 등기를 먼저 한다면 등기가 먼저겠네요. 그럼 이거 출제 오류네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2차 합격률이 저조했거든요. 합격률이 조금 저조하면 이렇게 애매한 지문을 정답 처리해 줘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단서 조항이 빠지면 무조건 오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져 이제.
단서를 또 넣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둘 중에 무슨 날로 가고? 빠른 날. 자, 그러면 잔금보다 등기가 빨랐으니까 등기한 날 이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또 나왔네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그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면 몇 개 중에 빠른 날로 잡아라? 3개. 자, 됐죠? 사실상 변경된 날 1번, 공부상 변경된 날 2번, 사실상 사용일 3번. 이렇게 3개가 다 있어야 돼.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 내는 사람이 엄청 어렵게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문을 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을 고려하지 말아라.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이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토지의 지목 변경이 나오면 몇 개를 비교하려고 생각해라. 3개. 요 생각만 딱 하시면 돼. 3개를 비교해라. 그런데 혹시 문제에서 쉽게 낼 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는 사실상 변경일을 취득일로 본다. 틀렸죠? 누가 오라고 그래? 틀렸어요? 3개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비교해야 되는 3개 비교 안 됐으니까 X 긋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변경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목 변경이 나오면 몇 개 지문 중에 빠른 거다.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이혼 씨, 재산 분할이네. 그럼 취득세에서는 재산 분할로 취득해도 취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재산 분할,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려요. 재산 분할하면 그 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이제 두 사람 이름으로 분할을 하잖아요. 따로 분할하니까 분할에 따라 뭘 하고? 등기. 분할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등기하면 이 등기는 이전 등기예요. 자, 등기의 원인이 이전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를 물린다? 취득세. 알고 있네.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 그럼 취득세를 물리는데 물건값에 대한 취득세를 물린다? 등기값에 대한 취득세를 물린다? 등기값만 물리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잡아서 등기값에 대한 취득세만 물리겠습니다. 이제 4번.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네요. 근데 작년 시험에는 이걸 뭐라고 냈냐면 양도담보를 대물변제를 냈어요. 작년 시험은 대물변제를 냈기 때문에 이번 동영 1회차도 양도담보, 2회차도 양도담보 두 개를 다 한 번에 동영 1회차, 2회차 두 번 다 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정들이 있으니까 함정을 비껴가셔야 돼요. 양도담보라는 것은 내가 담보로 잡힌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내가 뭐 할 게 있으니까 담보로 잡혔는가? 담보로 잡힌 사람이 받을 게 있어서 잡혔는가? 줄 게 있으니까 잡혔는가? 줄 게 있으니까 잡혔겠죠. 그럼 줄 돈은 이름을 뭐라고 쓰고? 채무액. 채무액 줄게. 그러니까 채무액. 났잖아요. 채무액이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제. 그런데 추가로, 단서 조항 가로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내가 줄 돈이 있으면 그 돈은 더한다, 뺀다? 더한다.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 지문을 주의하세요. 포함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을 경우. 자,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작아버리면 그때는 채무액으로 간다,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시가 인정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담보를 대물변제로 살짝 바꿔볼게요. 여기가 대물변제다. 대물변제면 이 금액을 뭐라고 쓰면 되고, 대물변제액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대물변제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게 있으면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또 대물변제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을 때는 뭘로 가고? 시가 인정액으로 갑니다. 그럼 작년 시험 문제는 대물변제면 올해는 문제 내면 무조건 양도담보를 내게 돼 있어요. 작년 시 그대로 안 낸다면. 자, 5번. 이제 건축물을 개수했네. 그럼 집 수리. 우리 집을 수리할 때 내가 실제 수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부는 일단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받아요. 그런데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 이 지문. 그럼 증빙이 없어가지고 사실 확인이 안 되면은 그때는 정부가 정한 무슨 금액으로 하는 거고.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언제나 과세 표준 잡을 때 확인이 안 되면 무조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확인이 안 됐을 때는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자, 그럼 문제 정답은 5번. 이게 틀렸어요. 이제 문제 7번.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게 7번이에요. 작년에는 표준세율, 올해는 특례세율. 올해는 특례세율인데 특례세율에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다. 자, 중과기준세를 뺀다는 이야기는 2%를 뺀다. 2%를 뺀다는 이야기는 물건값에 대한 취득세를 찾아라는 이야기인가? 등기값에 대한 취득세를 찾으라는 이야기인가? 그래, 등기. 그럼 등기라는 거 동그라미 치면 돼. 그냥 기억 들어간 등기 됐네. 지문 읽을 거 없어. 등기. 자, 두 번째. 종류를 변경하며. 자, 변경. 변경은 변경 등기는 취득세 항목이다. 등록면허세 항목이다. 찾았네요. 변경에서 변경 플러스 등기는 요거는 등록면허세 항목이에요. 그럼 취득세에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럼 변경이라는 용어가 딱 나오면 등기할 필요 없다. 끝. 지목 변경. 변경이 나오면 취득세에서는 등기할 필요 없다. 없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 자, 세 번째. 자, 무덤. 무덤은 취득세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또 비과세라고 그래요. 계속 그렇게 연습해 놓고. 자, 다시. 무덤이 나오면 취득세,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됐죠? 그럼 무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니까 무덤은 등기가 세금 물린다, 등기부는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등기 안 물리잖아요. 그럼 등기 없다. 끝. X. 그다음에 공유물을 분할.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분할했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를 새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죠. 그럼 여기 등기 끝. 자, 엄청 쉽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옳은 걸 찾아야겠네, 틀린 걸 찾아야 꼭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뺀 것으로 모두 이것만으로 모두 된 거 골라라. 옳은 거 등기된 것만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 리을. 자, 기억,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돼. 이 정도 크기로 한번 시험에 나올 거예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이제 8번. 취득세 부가징수가 나왔을 때 함정이 안 걸리면 1번 지문은 반드시 함정에 이거 시험에 나오면 올해 중가산세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 아마 출제할 수 있어요. 이제 1번은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자, 이 지문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지문만 해석해 볼게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는 것은 내 앞으로 무엇하지 않고 팔아먹었다. 그렇죠. 등기하지 않고 등기 없이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럼 물건을 취득해서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었으니까 가산세 몇 프로 가산세를 물리는 거고 80%. 두 번 주고 마땅하니까 80% 물려버리겠습니다. 80%의 가산세를 물려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이 딱 나왔어. 그럼 이렇게 지문이 딱 나왔으면 시험 문제 풀 때 이 문제만 맞추면 제가 평균 60점으로 딱 한 개 차이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틀렸네. 내가 이걸 답, 여기서 옳지 않는 걸 찾으라 내가 이걸 틀렸다고 답을 체크해버렸어. 1번을 틀렸다고 체크했을 때 1번을 이제기를 하셔야 돼. 왜 어떻게 이제기를 하든지 이제기해가지고 이것도 복수정답으로 인정을 받아서 합격을 하셔야 돼. 자, 어떻게 이제기를 하면 된다? 저 지문을 이제기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기를 할 수 없으면 그냥 한 문제 차이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기 해가지고 합격한 이걸 받아주면 합격하는 거고 못 받아주면 1년 다시 공부하셔야 돼. 자, 내가 이걸 딱 한 개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제 뭐 배는 게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죠. 이것만 맞으면 합격하니까 배는 게 없어. 그럼 뭐든지 잡아야 돼 이제.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이재기를 하셔야 돼. 어떤 꼬투리를 잡는다. 그렇죠. 이 물건 속에, 과세 물건 속에, 이 속에가 등기 필요 없는 자산은 제외한다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썼어. 저걸 안 썼다고 꼬투리를 잡으셔야 돼. 어떻게든 저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과산세를 물릴 때는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만 중과산세가 나오는 거지, 등기가 필요 없는 자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더라도 중과산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잡아 넣어가지고 이 지문 때문에 틀렸다고 막 우기셔야 돼. 그럼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저런 지문 낼 때는 단서 지문을 길게 써야 되니까 또 세법 지문이 더 길어져. 지금보다 더 많이 길어져.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 볼 사람 우리는 거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내년에 시험 볼 사람 우리는 생각 않고 나만 일단 합격하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재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담부 증여는 올해 시험에 출제 확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동형 1회차, 2회차 다 넣어놨어요. 자, 증여가 나오면 취득세, 증여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 보고 문제를 푼다? 달의 말일. 달의 말일. 틀렸네, 없네? 달의 말일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 없어. 만약에 달의 말일이 있으면 증여 뒤에 무슨 글자가 있는 걸 찾는다? 3개월. 이게 없으니까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있으면 3개월 찾으시면 돼요. 증여는 달의 말일 3개월, 상속은 달의 말일 6개월.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 자, 3번. 법정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등기를 먼저 하려고 하네. 자, 이제 이 질문 처음 나왔어요. 등기를 할 때 내가 60일이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할 때 세금을 내줘야 된가요? 아니면 60일 안에만 내면 되겠는가? 등기할 때. 자, 등기할 때니까 등기 관서에 그 서류를 뭐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지만 60일보다 먼저 등기를 할 생각이면 등기 서류를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등기 관서에서 등기 기관에서 그 서류를 받아봤더니 납부 부족액이 발생이 되네. 자, 그럼 여기는 두 가지 함정이 있었죠. 납부 부족액이 발생이 되면 다음 달 며칠까지 알려주고 10일. 자,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가 알려줘라? 납세지. 자, 여기를 강조하셔야 돼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다 통보해야지. 납세지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그러면 안 돼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제 5번은 이제 면세점이네요. 면세점은 딱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 자, 두 번째,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금 총액. 매번 지급액이 아니에요.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 인접한 부동산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할 때는 몇 년치를? 1년치를. 자, 여기 나왔네요. 인접한이라는 말이 이 말이 딱 뜨는 순간 1년 이내 발생한 것을 몇 건으로 보고? 한 건으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그럼 면세점까지 이제 다 잡았어. 이제 취득세 이제 비과세 문제네요. 비과세하고 이제 관련 나머지 종합 문제예요. 1번은 외국 정부가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외국 정부가 취득하면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 단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취득하는데 우리에게 세금 물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는다? 우리도 물린다. 자, 이거는 무조건 연결하시고. 두 번째 이제 기부채납 다시 나왔네요. 기부채납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이거예요. 무상사용권을 제공을 받았다. 자, 내가 정부에게 공짜로 줬다, 바꿔줬다. 뭔가 바꿔주면 우리는 세금 안 낸다, 낸다. 부과한다. 됐죠요? 부과한다. 바꿔주면 부과한다. 공짜로 줘버리면 비과세다. 이제 3번. 공동주택의 개수라는 말이 나와도 여기도 두 가지. 대수선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대수선은 제외하고
시가표준의 9억 이하에 대해서는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돼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는 9억이라는 요 금액을 주의하세요. 이제 4번. 4번은 3년 전에 정답으로 나왔지만 다시 한 번 출제될 때가 됐어요. 이 지문이요. 4번 지문은 한 번 또 출제 확률이 있는 지문이에요. 환지. 자, 환지라는 것은 내가 땅을 땅을 넘겼다가 환지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받았는가요? 공사하는 사람이 받았는가? 그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써야 되고? 조합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그럼 채비지나 보류지는 이거는 자, 여기는 공사비 대신 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 대신 땅으로 가져간 사람은 조합원인가요? 사업한 사람인가요? 사업한 사람. 그럼 이제 조합원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4번 지문이 다시 한번 출제 확률이 있어요. 이제 5번 신탁이 나왔네요. 이거는 작년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그럼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조합에서 조합원이 비조합원이요. 그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는 부과한다. 그럼 신탁 재산 중에 누구하고 누구 간에는 비과세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비과세. 그럼 수탁자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넘기는 것도 비과세. 이제 10번부터는 등록면허세 문제예요. 등록면허세는 언제나 종합문제네요. 등록면허세 나와봤자 딱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건 전체 종합문제.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하려는 자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언제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가? 그럼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고 그래야 되는가? 하기 전에 그런가요?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등기하기 전이라는 글자, 요 글자 하나만 딱 찾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납세지 문제네요. 납세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부동산 등기에서 그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부동산 소재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확인이 안 되면은 등록 관청 소재지. 등록 관청 소재지. 확인할 수 없으면 등록 관청 소재지. 확인할 수 있으면 부동산 소재지. 딱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확인이 안 되면 어디를 납세지로 정한다. 등록 관청 소재지. 이제 3번은 대도시라는 요 단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대도시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도시, 과밀, 억제, 권역이 나오면 취득세는 몇 배로 중과세하고? 2배. 등록면허세는 3배. 여기는 등록면허세니까 2배라고 해서 틀렸네요. 취득세는 2배, 등록면허세 3배, 재산세 5배. 자, 4번.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채권 금액이 없네. 채권 금액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안 받는다, 받는다? 채권 금액 없다니까요. 채권 금액 없다고 등록면허세 안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어떻게? 찾아서. 다른 걸 찾아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해서 이걸 해서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세금 물리는 거예요. 없다고 안 물리는 거 아니에요.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 금액을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이걸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세금을 물리고, 이제 채권자는 요 말이 딱 나오면 등록면허세는 채권자가 신고 납부할 수 없다, 있다? 자, 끝에요. 있다. 요 지문만 보시고 그다음에 그 사실을 세무공무원은 나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즉시
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그럼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이제 문제 11번으로 한번 가보죠. 11번도 정답률은 92%가 나왔네요. 엄청 잘 맞았네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운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나오면 세율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뒤가 권자가 나오면 끝에는 뭐라고 답을 하라 했는가? 권이. 이렇게 보고 풀면 바로 틀린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세율을 물어본다고 해서 세율을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세율 앞에 있는 무엇을 먼저 확인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표준을 확인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니까 과세표준은 전세금액. 전세보증금, 이게 과세표준인데 전세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이 과세표준에다가 여기에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세보증금 곱하기 1000분의 2입니다. 반드시 앞에 전세보증금을 체크하시고 1000분의 2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상으로 이전 등기는 원칙은 이전 등기는 무슨 세에서 물었어야 되는데? 취득세. 원칙은 요게 이전 등기는 원칙은 취득세로 과세를 해야 돼. 그런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무슨 세로 돌려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로 돌리겠습니다. 그럼 취득세에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니면 4%. 이 중에 낮은 걸 택해라, 높은 걸 택해라. 높은 거 4% 잡아놓고 여기서 몇 프로 빼고 등록면허세 물리고 2%. 그러면 2%밖에 안 되네요. 2%. 그래서 1000분의 20 하고 찾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다만 나왔네요. 유상취득에 대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6억이 안 된 주택은 취득세에서 몇 프로 세율로 과세하고? 1%. 9억이 초과된 건 3%. 그래서 1% 될 수 있고 3% 될 수 있고 중간에 세율이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취득세 세율에서 2% 빼가지고 등록면허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할 때는, 그래서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할 때는 취득세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나온 세액의 몇 프로를 등록면허세로 갖다 써라. 50%. 그래서 여기서요,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로 그냥 가져오면 돼. 왜냐하면 유상승계 취득은 취득세 4%짜리에서 2% 빼니까 4%에서 2%는 그 세율의 몇 %를 등록면허세로 물린 거랑 똑같은 말인가? 50%니까.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한 것도 취득세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몇 %를 등록면허세로 가져오면 되고 50%를 적용해서 가져오시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3번. 이제 납세지 다시 나왔네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으면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이제 4번. 4번은, 자, 요 지문은 동형 1회차에도 넣어드렸어요. 헷갈린 지문이라 다시 한번 또 넣어드린 거예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않아서, 이 말은 토지 건물의 가격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나눠버려라. 정부에서 정해준 비율로 나눠라. 정부가 정해준 비율로 나눌 때 여기서 정부가 정해준 비율이라는 것은 가액 비율이다, 면적 비율이다. 가액. 토지나 건물의 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토지 건물에 과세 표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다, 정부가 정한다. 정부가. 그래서 이 가액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래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토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해서 과세 표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5번. 5번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지문이라 동형 1회차 있었는데 저 지문을 또 활용했어요. 등록면허세는 내가 신고를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한 걸로 봐라, 안 한 걸로 봐라.
한글로. 신고 한글로 보니까 가산세를 물린다, 물리지 않는다. 물리지 않는다. 자, 그럼 5번 틀렸네요. 이제 12번은 가보죠. 12번은 정답률은 92%가 나왔어요. 12번 같은 경우는 재산세 문제인데 재산세는 주로 문제가 이렇게 박스 문제로 나와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재산세가 박스형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재산세는 박스형 문제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재산세, 과세 대상물이 나오면 하나씩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재산세 대상물은 총 몇 개다? 5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오, 그럼 기억 맞았네. 기억은 맞았어요. 자, 니은. 자, 니은 지문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출제 확률이 엄청 높은 지문이에요. 자, 동형 1회차에서는 뭘 냈냐면 공부상과 사실이 서로 달랐을 때는 공부상과 사실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는데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는데 일시적으로 공부상의 현황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공부상으로 물려라, 사실로 물려라? 공부상으로 물려라. 그 지문을 1회차에다 내고 이제는 2회차에다는 그 지문이 아닌 다른 지문이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부상과 달리 이용하고 있네. 그러면 허가도 안 받고 공부상과 달리 이용하고 있어도 정부는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봐. 사실로 계산해 봤더니 공부상보다 오히려 세금이 낮아져 버리면 그때는 사실로 물린다, 공부상으로 물린다. 공부상. 자, 여기서요.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져 버리면 사실에 따라서 부과해 봤더니 오히려 공부상보다 낮아지면은 그때는 뭐에 따라서 물리겠다? 공부상에 따라서, 사실이 아니라 공부상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3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물 중에 무엇만 이렇게 구분한다? 토지만.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디귿 들어간 거 틀렸어요. 자, 디귿 들어간 거 틀렸으니까 1번하고 5번만 살아남았네. 그런데 기억은 반드시 맞았죠. 그럼 답은 1번이네. 과세 대상물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겠네, 이거. 이제 5번 가보죠. 5번은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허가받지 않는 건물은 건물이 있는 걸로 본다, 건물이 없는 걸로 본다? 건물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걸로 보니까 그 부속 토지는 이때 그 주택의 땅으로 보라겠는가요? 그냥 나대지로 보라겠는가? 나대지. 자, 요거는 나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는 게 아니라 나대지로 보니까 종합합산 토지가 됩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이렇게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니을번이 틀렸어요. 니을번 지문 때문에 아마 정답 찾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50%가 넘었다고 해도 그 건물은 전부 주택이지만 건물이 있는 땅으로 봐라, 나대지 땅으로 봐라. 나대지 땅으로 봐라. 나대지 땅으로 봐서 종합합산 토지가 돼버립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종합합산 토지로 봐버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 13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네요. 자, 1번. 종중 나왔네요.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종중. 종중 옆에 이 사람 분리해라. 분리해라. 종중하고는 떨어져라. 끝. 자, 두 번째. 2번. 2번 놓치면 안 돼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파산재단에 속해 있는 재산은, 그럼 파산재단이, 그럼 법원이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아직 외부로 팔지 않고 법원이 들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한다,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과세해. 재산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자, 그러면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누구에게 재산세를 과세한다? 그래요. 공부상 소유자예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자, 3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용자를 대신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4번. 4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국가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의 토지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땅은 내가 쓰려고 가지고 있는 땅인가? 국가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국가에게 지원할 목적이 있는가? 국가는 그래 기특해. 세금 더 물릴게 그런가? 깎아줄게 그런가? 깎아줄게.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자, 상속 나왔네. 재산세 상속이 나오면 제1번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잡는다? 등기 1번. 등기한 상속인. 등기한 상속인이 1번. 만약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신고. 자, 두 번째 신고. 두 번째는 신고. 자, 근데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주된 상속인. 주된 상속인의 순서를 잡을 때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이렇게 순서로 잡으시면 돼. 그래서 먼저 등기한 상속인 1번, 없으면 신고한 상속인 2번, 그래도 없으면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람 3번,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시면 돼요. 이제 14번. 14번 문제는 이거는 거의 다 맞출 정도로 이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일로 되어 있는 거 틀을 잡아드릴게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은 주택과 주택, 두 번째 토지, 주택하고 토지입니다. 토지 중에서도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초과 누진세래요. 요 기본 폼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요. 종합합산 토지하고 주택만 초과 누진세이고 건축물은 절대 안 되네. 건축물의 땅도 고급 오락장의 건축물의 땅은 고급 오락장 밑에 있는 땅은 이건 무슨 과세니까? 분리과세. 여기는 분리과세네. 그래서 이것도 탈락.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든 주택 이것만 초과 누진세래요. 올해 이제 이런 형태로 문제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요. 여기는 올해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다. 만약에 비례세율이다. 그럼 비례세율로 된 것만 골라라. 그러면 누구만 X 그어버리면 된가? 주택, 종합토지, 별도토지만 X 그어버리면 나머지 다 비례. 그러니까 초과 누진세율만 딱 알고 있으면 이게 아닌 것들은 전부 비례세율. 이게 역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을. 기역, 니을. 이렇게. 이제 15번. 재산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거 작년 시험 문제네요. 자, 1번이 작년 시험 문제. 근데 15번에 정답을 못 찾으신 분이 있네요. 자, 재산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면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근데 여기까지는 푸는데 그 다음 지문에서 이 가로에 20만 원 이하다. 금액이 20만 원도 안 되면 9월 달에 한꺼번에 걷는다. 7월 달에 한 번에 받는다. 7월 달. 요 9월 달 틀렸네요. 9월에 한 일시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요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은 7월 달. 토지는 9월 달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놨죠. 건물은 7월 달, 토지는 9월 달. 그러면 항공기는 7월 달, 선박은 7월 달. 동그라미 3번. 함정에 걸리시면 안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 3번은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하나로 묶어서 나온다, 각각으로 나온다. 거기서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뭐 하여? 구분. 요 단어를 놓치면 안 돼. 구분해서 고지서는 늦어도 납부 개시 며칠 전까지는 발급한다. 5일 전. 늦어도 개시 5일 전까지는 고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고지서를 너무 늦게 보내가지고 시간이 채 며칠도 안 남았으면 7일도 안 남았으면 도착한 날 플러스 며칠의 시간을 더 준다. 14일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물납 나왔네요. 물납. 재산세는 물납이 되는데 금액은 1,000만 원 초과. 자, 두 개 더. 1,000만 원을 초과하고 어디에 있는? 관할 안에 있는 무엇으로만?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할납부가 나왔네요. 자, 분할납부. 재산세 분할납부는 먼저 이제 금액을 먼저 생각하세요. 분할납부는 250만 원을 초과하고 몇 개월 이내 기간 동안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해서 400만 원인 경우는 400이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50 넘었으니까. 대신에 250이면 중간에 얼마의 기점을 세운다? 250이니까 중간에 500. 그 배로 가니까. 그럼 400이니까 500은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으니까 얼마를 분할하면 되고 250만 원 초과액을 250을 초과하는 3개. 그러면 250을 초과하는 돈은 400에서 250을 빼니까 150만 원을 몇 개월 동안 그래야 된가? 3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은 분할납부 시험 지문 아마 못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3군데 중에 2군데 이상은 문제 지문을 아마 출제될 거예요. 이제 16번까지 가보죠. 16번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은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그리고 취득세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자, 두 번째.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여기까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은 소유자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자,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택별로 계산한다, 납세 의무자 소유자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절대 안 돼요.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주택별로 과세하니까 자기 지분만 가지고 계산하는가요? 전체로 계산하는가? 전체로. 그러면 전체라는 이야기는 내 지분 나누는 게 아니라 뭐 하여 그래야 된가?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을 아는가 모르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합산한 이 지문이 주택별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럼 주택에 대한 땅 주인과 건물 주인 이렇게 달라. 그럼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에 대한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면 세금은 소유자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그래요, 주택별이에요. 무조건 주택은 주택별이에요. 주택별로 과세한다. 그럼 주택별로 과세하니까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합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다시 또 여기네요. 요 지문요. 합산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여기를 어떻게 구분한? 납세 의무자별로 구분한.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작년 시험은 여기를 납세 의무자별로 구분한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3번. 3번은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문제 지문을 풀 때 1세대 1주택이냐 1세대 1주택이 아니냐를 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을 때는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몇 프로를 적용해라? 60%. 60%를 적용해라.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3억 이하는 40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을 초과했으면 45%. 그런데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몇 프로? 60%. 자, 4번.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을 하는데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그럼 내 물건을 정부가 돈을 내고 쓰고 있으니까 나는 정부한테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으니까 나도 세금은 낸다, 안 낸다? 낸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부과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는 건 언제나 4번이에요. 4번은 시험에 나오면 그냥 저건 정답이에요.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게 4번 지문이에요. 근데 5번은 최종님이나 시험님은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임야들이니까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비과세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방세 문제가 다 끝나요. 지방세 끝나고 이제 종부세는 국세니까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종부세부터 정리를 다시 하죠.